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업로드된 풋살 콘텐츠 맞아요. 수면 빡치게 하고 제가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요 콘텐츠 보셨을 거예요. 짐브로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편안한 착용감으로 요거 입으시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형도 저도 애들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으면 왠지 뭐 제가 뭐 되게 빡세게 몸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딱 잡혀 보여. 조금 이렇게 좀 건강해 보여. 네. 이런 게 굉장히 좋죠. 티셔츠 어깨선 요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죠? 어깨 되게 좁아 보여.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무슨 줄리엔 강만한 어깨가 아닌 이상은 요게 라인이 밑으로 내려와야 어깨가 넓어 보여요. 요거를 잘 보정해주는 왜소한 체형도 보정해줄 수 있는 이 어깨선이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거 팬츠 요거 제가 입었어요. 신축성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죠? 되게 편해요. 착용감도 딱 좋고 그리고 약간 땀을 좀 흘려도 싹 금방 날아갈 것 같은 옛날 냉장고 사각사각한 거 냉장고 바지 느낌. 그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짐브로 1주년 기념 여러분 컨텐츠에서도 보셨겠지만 현금 1000만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고요. 이벤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상품만 아무거나 하나만 구매하셔도 바로 이벤트는 자동적으로 응모가 됩니다. 구매 수량 상관없으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하거든요.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 쫙 찾아보신 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1000만원짜리 이벤트에도 응모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직한 짐웨어 짐브로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냈나요? 어제 보고 오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굿모닝입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스페인식으로 한번 인사해봐야죠. 부에노스 디아스. 오늘 모닝 텐트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게 됐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차분한 텐션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 원래 차분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긁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긁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좀 릴렉스한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랄하지 말라는 채팅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분하다의 뜻을 모르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화는 내지 않겠습니다. 네, 화는 내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한 탄산수와 함께 우리 모닝 텐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빅토리아 광고주님 보고 계신가요? 광고 좀 넣어주세요. 아,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렸었고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경기 자체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역시 맨체스터 시티도 레알 마드리드 정도 되는 클럽의 원정을 가면 부담스럽구나. 그리고 이렇게 약간 밀린 양상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골은 비니시우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케빈 데브라이너가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원정에서 1대1 물론 이제 다득점 없어졌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이거는 2차전 앞두고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레알 맨시티 챔스 4강 1차전 어땠나? 자, 일단 라인업을 먼저 한번 살짝 볼까요? 자, 레알, 밀리탕, 맨디, 경고 누적, 보상. 자, 수비 라인업 볼까요? 빙가, 알라바, 리디거, 카르비 이렇게 4명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상 의심되던 모드리치 출전 100%가 아니었다고 하죠. 근데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나름의 어떤 이제 공백이 있는 채로 이날 경기를 좀 치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맨시티 부상, 매치피드심, 아케 제외. 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맨체스터 시티 쪽에서는 큰 이 공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더 이제 스쿼드상에서의 리스크는 안고 이날 경기를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경기 양상을 한번 볼까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단 초반부터 압박 라인 굉장히 높았다. 점유율 높게 가져갔던 맨시티. 맨시티의 플레이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팀은 어쨌든 펩 가르디올라 체제 아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맞춰온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고 높은 지역, 하이프레스를 시도하는 이 압박 라인이 자리 잡고 있는 팀이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날 경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레알 마드리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선수비 후역습 양상 레알. 왜냐면 비닐신 그리고 벤도신 두 명 조합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어쨌든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바로 올리려다가 자, 어쨌든 자, 맨시티. 네, 미안합니다. 맨시티는 어쨌든 이렇게 점유율 압박이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의 후역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분 정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레알 마드리드가 압박 시작했습니다. 20분부터. 그래서 시티의 이 후방 빌드업 방해해줬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맨시티도 압박을 했고 레알도 압박을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압박을 잘 풀어나왔다. 어째 탑클래스 팀들답게 상대 압박을 굉장히 잘 풀어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제골 장면 보면 정말 36분이었죠. 빙가 오버랩, 비닐신 패스, 중걸 빵! 카운터택 한방 득점 굿. 카마빙가가 올 시즌에 좌풀백으로 출전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에 레알이 좌풀백, 그러니까 풀백 라인에서의 좀 공백이 좀 많아가지고 빙가가 좌풀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나올 때 물론 이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경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선수의 본 포지션이 좌풀백이 아님을 감안했을 때 저는 카마빙가의 올 시즌 좌풀백 기용은 뭐 기동성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시 축구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구나라는 걸 잘 증명한 그런 포지션 배치의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카마빙가의 발부터 비니신의 마무리까지 레알 마드리드의 선제골이 나왔고, 선제골 이후 분위기 주도한 레알, 그리고 전반 막판에 글리리시, 맨시티 팬들의 시추죠. 카르발, 약간 신경전도 있었어요. 자, 그럼 후반전에는 어땠나요? 자, 후반전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자, 전방 카마빙가, 자, 빙가, 비닐신, 좌측 라인 위협적입니다. 자, 후방에서는 크로스, 모드리치, 빌드업, 볼배급.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 어려웠던 경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맨시티가 이렇게 밀리는 경기도 있음? 레알 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 득점의 스포츠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후반 67분이었죠. 균신 패스, 덕배 중거리 빵! 맨시티 동점 성공. 빙가 비닐신 빵! 균신 덕배 빵! 빵빵! 1대1입니다. 네, 이렇게 1대1 균형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스코어 1대1로 4강 1차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챔스 공홈에서는 챔스 공홈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덕배. 덕배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덕배도 잘했고 덕배가 없었으면 맨체스터 시티 이번 경기 비기는 것도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기 양상이, 그러니까 초반에 맨체스터 시티 압박이 어느 정도 먹히는 흐름이었다가 레알 마드리드 올라오고 득점 기록하고 하면서 완전히 페이스가 이게 홈팀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배의 활약도 정말 좋게 봤지만 이날 저 비니시우스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 경기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타TV 입중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니시우스가 이날 경기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지 않았나. 카마빙가도 진짜 잘했어요. 예, 이날 카마빙가도 진짜 잘했어요. 자, 카마빙가, 비니시우스, 이 둘의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카마빙가가 어쨌든 이 실점 나오는 장면에 있어서 약간의 그 실수가 섞인,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근데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를 조금 볼까요? 윌리엄 힐, 펩, 안첼로티, 9번의 맞대결. 첫 번째 무승부 오늘 경기입니다. 그간 이 두 감독이 만나면 항상 승패가 갈렸었어요. 근데 첫 번째 무승부가 나온 경기가 이날 경기입니다. 그만큼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엘링 홀란, 사실 이날 생각만큼 활약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터치 21회였고요. 근데 양팀 GK 터치를 볼까요? 쿠르투아 43. 물론 이제 GK도 터치가 꽤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강팀들이었잖아. 쿠르투아가 터치가 더 많았어요. 에드레송보다.
자, 터치도 적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리디거, 알라바 조합이 혼란을 잘 막았다. 레알 수비 이날 단단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레알 입장? 야, 홀란드 무조건 막아.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활용할 공간 생기죠. 그러니까 뭐 고립되고 공격수가 제 몫을 못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골을 못 넣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혼란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쏠릴수록 결국 다른 선수들, 2선 자원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볼까요? 자, 비니시우스 이날 최고였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 리그 총 13골 관여했습니다. 7골 6도움. 엄청나죠? 득점 관여도 홀란과 함께 대회 최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냉정하게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레알 흔들린다. 근데 챔스 레알 여전히 다르다. 지금까지의 업적이나 커리어만 놓고 보면 챔스가 레알이고 레알이 챔스입니다. 근데 이 챔스에서 강한 선수가 있다?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에? 이거 상대팀 입장에서 골 때립니다. 진짜. 근데 챔스에 강한 선수가 레알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비니시우스 정말 좋았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비니시우스 vs 워커. 측면 맞대결 역시 볼만했다. 스피드 있는 윙어 워커가 나서야지. 자, 그래서 이 스탯적인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잖아요. 경기 최다 드리블 성공 비니시우스 5회, 경기 최다 태클 워커 6회. 그만큼 엄청 부딪혔다. 진짜 엄청 부딪혔다. 예전에 이제 워커가 음바페 잘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뭐 성향 스타일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속도를 무기로 하는 그런 윙어들을 또 상대할 때 있어서는 워커만한 선수가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워커 막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카마빈가 좋았다. 자, 경기 최다 터치 78회 했고요. 최다 경합 승리 9회 했고요. 최다 찬스 메이킹 3회. 그리고 여기에 최다 피파울 4회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실점 상황에서 카마빈가가 범했었던 미스가 조금 치명적이긴 했다. 근데 경기를 크게 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카마빈가 활약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직 홈경기가 남아있죠. 자, 지난 2월 토트넘전 패배, 모든 대회 21경기 17승 3무 들이죠. 자, 근데 이 4무 중 3무가 어디서 나왔냐? 챔스 원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홈에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의 맨체스터 시티는 극강이에요. 극강. 이 4무 중 3무도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외 기록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17승 1무라는 얘기 아니야. 엄청나죠?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좀 유리한 건 맞고요. 자, 근데 레알 마드리드 볼까요? 레알이 챔스 토너먼트 홈 1차전에서 이기지 못한 9번 중 단 2번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번의 경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1차전을 이기지 못한 9번의 경기 중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거는 2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근데 이 2번 있잖아요. 다음 라운드 진출한 2번 이거 다 맨유 상대입니다. 9900, 1213. 1차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이기지 못했는데 2차전에서 뒤집어서 결국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같은 또 맨체스터 연고팀이라서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맨시티 원정 무승부 1대1 굿, 레알 홈 무승부 1대1 배드.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못한 것이 좀 아쉬웠고요. 양팀 감독 인터뷰도 한번 볼까요? 자, 펩 가르디올라. 우리가 주도권 있을 때 레알 득점 나왔다. 그리고 레알 주도권 있을 때 우리 득점 나왔다. 근데 맞는 말이죠. 초반에 맨시티가 흐름 잡아가는 와중에 레알 마드리드 득점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리스펙트 했습니다. 레알의 경험, 퀄리티로 인해 경기 어려웠다. 맨체스터에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레알 마드리드 리스펙하면서도 홈에 대한 기대감 숨기지 않았고요. 자, 안첼로티 감독 뭐라고 했을까요? 흥미로운 경기다. 전반
우리 어려웠다. 후반 훨씬 좋았다. 수비적으로 굿. 리디거 홀란 잘 막았다. 자, 그리고 중원 장악 역시 좋았다. 팀에 대한 칭찬. 선수들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경기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다. 선수들은 그렇겠죠. 레알 마드리드는 뭐 1차전 무승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2차전에서 이제 승리를 당연히 바라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차전은 에티하드 스타디움 맨체스터 시티의 홈으로 갑니다.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이죠. 예.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챔스 4강 1차전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